이거 정말 차라리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 낫네요. 이 대기 시간 동안에 얼마나 여기가 전쟁터였는지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와, 제가 여기 들어오자마자 읽어드리고 싶은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멸우치님께서 오늘 교육생분과 함께 들으신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2021 전라남도 디지털 역량교육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 그리고 여기에 지금 디지털 역량교육 팀뿐만 아니라 저희 채널팀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근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바꿔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엄마 내가 알려줄게 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부모님들께 복잡하고 긴 상식들을 제일 쉽고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상으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법, 그리고 AI, 블록체인, VR, AR과 같은 미래 기술들이 뭔지, 인터넷으로 돈 어떻게 버는지, 유튜브 채널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 엄마 아빠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다양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갖게 됐는데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전라남도 디지털 배움터 소개도 빼놓을 수 없겠죠. 디지털 배움터는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학습터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부터 이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으로 돈 버는 법이 궁금하신 엄마 아빠들, 게다가 포토샵 사용법, 코딩 강좌, 파워포인트나 엑셀 활용 등등 아주 다양한 강의들을 무료로, 중요합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강의들을 쏙쏙 신청만 하시면 돼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도 되고요. 나는 바로 옆에서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평생학습관, 도서관 또는 행정복지센터 같은 지정기관에서 1:1 과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라남도 디지털 역량 교육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온라인 교육은 전국에 어디에 계셔도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어떤 교육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저의 어리버리한 실시간 강연을 시청해 주실 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제가 중간중간에 실수하면 분명히 할 거예요. 미리 양해 구한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 오늘의 목차입니다. 먼저 이 디지털 세상 뭐가 바뀌었을까? 그리고 대체 왜 알아야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혹시 1인 미디어 또는 디지털 노마드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세상이 뉴 노멀이 되면서 직업에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신조어들이 생겨났는데요.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동기부여를 팍팍 해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엄마 아빠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인플루언서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등 이 디지털 세상에서 슈퍼 히어로이신 시니어 인플루언서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난 다음에 저희 파트너인 곰PD가 초보 유튜버를 위한 기본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요. 유튜브 채널 장르나 특성, 그리고 유튜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익 구조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전해드릴 거고요. 유튜브 팁까지 아주 알차게 준비했으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세상을 왜 배워야 될까요? 솔직히 우리는
조금 억울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세상이 크게 바뀔 때마다 꽤 긴 시간에 걸쳐서 차츰차츰 적응 기간이 있었잖아요. 막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멀리 안 가도 돼요. 우리 전화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는 마을 하나에 전화기가 한 대였어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개똥이가 집에 전화를 하려면 전화를 해서 전화 교환원이 바꿔줘서 이장님한테 저희 부모님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이장님께서 개똥이 부모님 전화 받으세요 라고 방송을 해서 개똥이 부모님과 드디어 연락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맞나요? 제가 열심히 자료조사한 건데. 그리고 제가 자료조사 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것도 발견을 했는데요. 이거 실제로 그 뉴스에 방영이 됐던 화면이라고 해요. 새 옷 자랑을 무려 2분이나 하면서 남의 긴박한 전화를 맡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이런 방송도 있을 만큼 전화는 공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되던 전화기에서부터 이제 가정집마다 전화기를 갖게 되었고요. 저는 이 시절부터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저 말똥이 친구 nem인데요. 말똥이 집에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 엄마가 남의 집에 전화하면 네가 누군지 밝히라고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전화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거는 지금 전화 카드로 사용하는 공중전화인데 왜 우리 동전으로 넣어서 하는 공중전화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통화하다가 한 20원, 30원 정도 남으면 뒷사람을 위해서 수화기를 올려놓는 센스, 이런 훈훈한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 다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왕 전화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삐삐도 나왔습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아빠 거 삐삐 보고 너무 멋있어 보여서 아, 나도 빨리 어른 돼서 삐삐 사야지 라고 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투지폰도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전화랑 문자밖에 안 되던 핸드폰이었는데 그때 당시엔 이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였을까요? 그죠? 저는 또 다시 난 빨리 어른이 돼서 나도 핸드폰 사야지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이게 핸드폰인지 컴퓨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성능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요즘은 뭐 1인 1 스마트폰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60년대에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전화기의 수요가 점차 늘어났고 현재 1인 1 스마트폰 시대에 오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 수많은 제품들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전화라는 기술에 적응을 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차츰차츰 적응 시간을 거쳐서 디지털 세상을 맞이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한테는 10년 뒤가 디지털 세상이구나. 이제부터 슬슬 준비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속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의 등장으로 정말 말 그대로 1, 2년 만에 디지털 일상이 돼버렸거든요. 자, 우리 코로나 전후로 굳이 이런 기사 안 읽어봐도 뭐가 많이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채팅에 남겨주세요. 어떤 차이점이 확 와닿으시나요? 제 생각에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학교 수업을 집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요. 엄마들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출퇴근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길거리에 버리면서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 재택근무가 정말 다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살이 쪄요. 죽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퇴근하고 이렇게 막 맥주 한 잔씩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게 낙이었는데 이제는 좋던 싫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었고요. 어떤 기사는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고 그러고 어떤 기사는 가족 갈등이 늘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정말 상반된 기사가 있어서 흥미로워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고로 장사라고 하면 내가 직접 물건을 받아오고
팔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엄마 아빠 장사도 인터넷으로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코로나가 깨운 이커머스 최대 5년 성장 앞당겨져. 게다가 여기에 조금만 더 덧붙여 볼게요. 내 사업을 홍보하려면 직접 전단지 돌리고 신문에다가 기사 내고 광고 내고 하는 것보다 인터넷 입소문 또는 디지털 마케팅이 훨씬 더 효과적인 시대입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내가 준비가 되었던 아니던 우리는 정말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디지털을 접목시켜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 혼자 말을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데 나 혼자 삐삐를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이미 들어섰다는 거를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다행인 게 이 디지털, 인터넷, 핸드폰, SNS 이런 것들이 엄마 아빠들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세대도 친구들 만나면 야, 요즘 애들 하는 거 그거 나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는 말 되게 자주 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당연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부담스럽고 막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나한테만 어렵고 나한테만 막막한 게 아니라는 거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디지털 세상의 신조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혹시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나요? 1인 미디어, 디지털 노마드, 인플루언서, 이 디지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신조어들을 몇 개 골라왔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좀 생소했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아요. 이 각 단어의 공식적인 정의는 제가 이렇게 옆에 적어놨고요. 저는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인 미디어라고 하면 개인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예로 유튜브가 있겠죠. 유튜브는 저 같은 개인이 내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글을 적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 블로그가 되겠고요. 내가 만약에 말을 너무 잘해서 라디오 같은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한다라고 하면 팟캐스트나 팟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매체, 이거를 1인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도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으면 내 일이 가능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자, 왜 우리 직업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장소에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뭐 사무실이던 현장이던 어떤 특정 장소에 사람이 직접 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 디지털 노마드 같은 경우는 컴퓨터랑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개발자가 있겠고요. 왜냐면 개발자는 컴퓨터로 코딩하는 사람들이니까 번역가가 있겠고요. 온라인 마케터, 디지털 마케터, 프리랜서, 외국어 강사 등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소셜 커머스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 SNS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것, 그거를 소셜 커머스라고 부릅니다. 사람들 많이 모아서 같이 공동 구매를 진행하는 거, 소셜 커머스고요. 내가 어떤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특정 제품을 샀다라고 하면 소셜 커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있어요. 인플루언서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내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신조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다음 기사를 좀 읽어볼게요. 자, 이제는 더 이상 인플루언서가 인터넷상에서 인기가 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인플루언서를 공인으로 바라봐야 한다. 라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예전에는 이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려면 TV에 나오거나 신문에 나오거나 아니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시거나 연예인이거나 하여간 어떤 매체의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방금 배운 1인 미디어 덕분에 내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을 더 쉽게 만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목소리가 더 존중받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이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계신지 여러 사례들을 보시면 엄마 아빠의 디지털 여정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미 유명하신 연예인분들 또는 누구나 다 아는 유명인분들 위주로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저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위주로 전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자리에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에 익숙지 않았던 분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제2의 삶을 살게 되신 분들, 우리가 배우고 참고할 점이 많은 분들, 한마디로 슈퍼 히어로이신 분들을 위주로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흥미롭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니어 인플루언서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박막자 레짜 할머니이십니다. 자, 유튜브 채널은 박막래 할머니 코리안 그랜마이시고요. 유튜브 구독자가 무려 133만이십니다. 어마어마하죠. 연세가 7학년이시고요. 할머니 특유의 구수한 말솜씨와 유쾌한 욕설로 친근감을 느끼는 구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행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70대 할머니께서 오히려 메이크업, 요리, 먹방, 여행 등등 아주 다양하고 트렌디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계시니까 이거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진 젊은 팬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좌우명 중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요. 이 좌우명에 정확히 부합하는 채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해외 언론에서도 아주 눈여겨서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자, 예전에 제작하셨던 요리 영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밀키트, 진짜 음식을 출시하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구글, BBC, 보그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셨고요. 롯데 홈쇼핑, 화장품, S오일 등등에서 광고를 촬영하시기도 하셨고요. 책을 집필하기도 하셨고요. 팬 사인회를 진행하시기도 하고 국제 영화제에 참석하시는 등등 정말 화려한 인생 이막을 지내고 계십니다. 이 박막래 할머니 채널 개설 계기가 너무 감동이어서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할머니께서 언니들이 계신데 언니들께서 치매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을 하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할머니 손녀인 김유라 씨가 할머니랑 같이 다양한 추억을 쌓고 싶다, 여행을 다녀와야겠다 싶어서 회사에다가 일주일치 휴가를 신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아마 공감할 거지만 회사에다가 일주일치 휴가 신청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쿨하게 회사를 때려치고 할머니랑 같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됐고 한국 유튜브 역사에 한 획을 긋지 않았나, 그런 어마무시한 채널로 성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었고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다음으로 느낀 건 자식이 아니라 손주다. 이걸 느꼈습니다. 자식들은, 저도 자식 입장이지만 자식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손주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할머니와 손녀 간의 귀여운 티키타카로 훌륭한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다는 거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꿀주부이십니다. 구독자는 50만이시고요. 살림 꿀팁, 요리, 주방용품 등등 다양한 살림 정보와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꿀주부님께서 강연하시는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영상 제작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으로 지금 채널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영상미가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포근하고 예쁜 영상들을 직접 제작해 오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유용한 살림 정보들과 주방 꿀팁을 전해주고 계세요. 이 채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살림 꿀팁이나 노하우들이 한국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 시청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내 노하우와 지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국인이라서 한국 채널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걸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추언니이십니다. 구독자는 36만이시고요. 30년 경력의 여성 운동 전문가로서 몸매 관리와 자세 교정 그리고 건강 컨텐츠를 주로 다루십니다. 추언니님께서는 굉장히 동안이실 뿐만 아니라 몸매가 너무 예쁘세요. 이거 좀 실례되는 말인가? 몸매가 너무 건강하게 예쁘셔서 저희 가족들도 영상 열심히 따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한테 자 이제 추언니 시간 하잖아요.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핫둘 이제 운동 따라합니다. 참고로 유튜브 영상 따라서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유용한 정보들이 정말 많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첫째를 30년 전에 낳으셨는데 그 이후에 그 우울증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각종 대회 수상까지 많이 하셨어요. 여기 제가 따로 적어왔는데 라스베가스 비키니 부분 세계 3위, 국내 1위 등등 수상을 정말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 및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터넷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디지털 세상에서 건강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 뱃살 쫙 빼기 영상이 저희 가족이 따라하는 영상이에요. 이거 공복 때 하시면 되게 좋아요. 소양강 블루베리 채널입니다. 소양강 블루베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해하는 채널이거든요. 저희 채널이 굉장히 애기였을 때부터 응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 첫 번째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주신 분이기도 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해하는 채널입니다. 블루베리 재배에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와 농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귀농 귀촌에 관련된 경험담을 나누는 채널입니다. 이런 식으로 블루베리 농사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나눠주고 계시고요.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멘토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블루베리 전원 카페 운영을 재개할 계획도 세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말 바쁘게 지내시면서 내 일상과 내 경험을 다양한 SNS로 공유해주고 계세요.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양강 블루베리님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신 이 SNS는 디지털 마케팅의 효과도 있다는 점입니다. 소양강 블루베리님의 일상이나 영농일지를 영상으로 담아주고 계시다 보니 그 SNS를 꾸준히 보던 저 같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제품에 대한 신뢰로까지 이어집니다. 만약에 이 채널이 개설조차 되지 않았었다면 또는 제가 소양강 블루베리 채널을 몰랐다면 과연 제가 춘천에 블루베리 농장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알 수가 없었겠죠. SNS 활동을 활발히 해주신 덕분에 저 같은 팬층이 생겨나고 덕분에 저희 가족은 매년 여름이면 소양강 블루베리 제품을 구매합니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내 제품을 직접 홍보할 수 있다는 점, SNS가 내 사업을 홍보해주는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집에서 살림하다 보면 왜 이렇게 고칠 게 많은 건가요? 싱크대도 막히고 곰팡이도 생기고 창문도 뜯어지고 창문 뜯어지면 거의 집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어쨌든 이런 철물 정보, 인테리어, 집 수리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입니다. 이렇게 좋은 꿀팁을 막 나눠주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데요. 유튜브 채널 이름은 철물박사TV이시고요. 철물 공구, DIY, 인테리어 등등
다양한 정보와 꿀팁을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쌓아온 나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는 것 또한 성공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뷰티와 자기 관리는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엄마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아빠들도 멋쟁이가 진짜 많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니까. 엄마 아빠들의 뷰티를 책임지는 채널들도 있습니다. 뷰티 노하우, 라이프 스타일, 요리, 패션, 제품 리뷰, 운동법 등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좋은 딜이 있으면 공동 구매를 진행하시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연예인이 광고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화장품보다 내가 신뢰할 수 있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의 리뷰를 보고 뭔가를 구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강연을 진행하신다든지 이벤트나 잡지, 인터뷰에 참여할 기회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나는 특정 외국어를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내 취미를 전달하는데 굳이 언어가 문제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외국인 시청자를 위한 채널도 고려하실 수 있겠죠. 망치라는 채널은 한국 음식을 영어로 가르쳐주는 채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채널을 몰랐는데 제 외국인 친구가 이 채널 영상 보내주면서 이거 너무 맛있겠다 하길래 알게 됐거든요. 탕수육 만드는 영상이었나?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영어로 가르쳐주는 채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해요. 아주 국위선양하는 채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채널에서 요리법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친구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자꾸 저한테 물어봐서 대신 고추장도 사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Imaginative Guy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채널입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중년 남성분께서 운영하시는 채널인데 채널 운영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지만 굉장히 발명을 좋아하시고 직접 뭔가를 만드시는 그 손재주가 엄청나신 분이에요. 채널에 방문해 보시면 정말 창의력이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 개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폭발을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채널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외국 시청자들을 공략하며 큰 성장을 이룬 채널들도 많습니다. 제가 사실 이 뒤에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유튜버 편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제가 다른 플랫폼들도 좀 보여드려야 하니까 다음으로 쇼핑 라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홈쇼핑 알고 계시죠? 홈쇼핑이 내 스마트폰으로 옮겨져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내 제품을 직접 판매하고 홍보하고 계신 겁니다. 내 제품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시청자가 묻는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도 드리고 직접 소통도 하면서 제품을 소개드리는 모습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쇼핑도 인터넷으로 많이들 하잖아요. 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서 자랑스러운 내 제품을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뚫으신 멋진 분들이십니다. 게다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거고요. 다음으로 틱톡 편입니다. 더 뉴 그레이 또는 아저씨즈라고 불리우는 틱토커 분들이세요. 6분의 시니어 모델로 구성된 아저씨즈는 댄스 영상 하나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시니어 BTS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신 아저씨즈는 춤과 패션 콘텐츠를 제작하시면서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저씨즈 영상을 보고 팬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자, 이 영상으로 유명해지셨다고 하니 우리가 영상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여기에 지금 이 틱톡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짧은 영상들을 주로 다루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십 초 안에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 수 있는 그런 센스가 필요한 플랫폼인데 여기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정말 슈퍼 인플루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양한 패션 관련된 아이템을 판매하시기도 하고요.
다양한 프로젝트 그리고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시면서 아주 바쁘게 지내고 계신 모델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인스타그램 한번 가봅니다. 김칠자 두자 선생님이세요. 팔로워는 5만이시고요. 연세는 6학년이십니다. 소개글에 모델에 이어 작가까지 데뷔해버린 65세라고 적혀 있으세요. 패션쇼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 촬영, 지상파 방송 출연, 화보 촬영, 연극, 그리고 책 집필까지 이끌어내신 아주 멋진 시니어 모델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직업들을 전전하시다가 지긋한 연세가 되신 후에 다시 모델에 도전하셨고 성공적으로 데뷔까지 하셨습니다. 내 오랜 꿈을 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계시고요. 그 모든 과정을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유하고 계십니다. 디지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계신 거죠. 다음으로 여용자 기자 선생님이십니다. 팔로워는 5만이시고요. 연세는 6학년이십니다. 부산 꽃 할배이자 마스터 테일러 적어 놓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재단사이자 한국의 닉 우스터라고 불리울 만큼 뛰어난 패션 감각의 소유자이십니다. 사실 제가 이 닉 우스터가 누군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탈리아의 유명한 패션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죠. 요즘 같은 이 기성복 시대에 어떻게 재단사께서 성공적인 인플루언서가 되셨을까요? 여용기 선생님을 표현하자면 마스터 테일러로서의 재단 능력과 자신의 멋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젊은 세대와의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현재 트렌드를 읽어내시는 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단부터 패션 팁, 패션 조언, 패션에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계시고요. 모델 활동, MBC 다큐 스페셜, 생생정보 등등 TV에 출연하시고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등등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멋쟁이 인플루언서이십니다. 한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길 SNS 덕분에 재단사로서의 전성기를 다시 맞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 분야를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빛나게 해줄 소통 방법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신 선견지명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언서 되려면 무조건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건가?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글만으로도 인플루언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층이 갖지 못한 삶의 철학이나 여러 경험담, 그리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내심으로써 파워 블로거 또는 인플루언서로 성장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외에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이 디지털 세상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계세요. 혹시 지금까지 인터넷, SNS 그런 거 다 애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자료 마련해 봤고요. 어떻게 좀 동기부여가 되셨나요? 내 안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꿈틀꿈틀 하신가요?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디지털 세상에서 내 자리 또는 내 기회를 꾸준히 개척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죠.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라는 이야기는 디지털 세상에 내 명함을 하나 올려놓고 인맥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소셜 네트워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20년 전쯤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SNS라는 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뭐 애들 취미겠거니 뭐 일기장 목적이겠거니 정도로만 여겨졌는데 이제는 뭐 필수적인 사회 활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플랫폼들이 생겨날 거고 발전할 거고 진화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 메타버스 이런 거 새로운 기술이나 플랫폼들은 꾸준히 생겨날 거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 수월하게 적응하시고 성장하실 분들은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 이미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왜 요리도 해본 사람이 이거랑 섞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하는 감이 생긴 것처럼
디지털 적응력도 해본 사람이 감이 생깁니다. 디지털 세상으로서의 첫 번째 걸음을 디지털 배움터에서 시작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 엄마 내가 알려줄게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디지털 세상을 학습하실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강의는 저희 채널 파트너인 곰PD가 유튜브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세요.